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이 이제 가까우면서 이제 약 50일 남았죠. 그래서 굉장한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렸죠. 9월 10일 대선 그 디베이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포지티브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트럼프의 정책과 해리스의 정책의 다른 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common 그 리액션,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근데 이 대선 디베이트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요번에 모든 그 선거의 중심인 경제, 그것을 그래서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민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 그 카멜라 해리스는 전법이 뭐냐, "전쟁을 지속하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캐주얼티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토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트럼프가 돈을 좀 걷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돈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카멜라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선포는 뭐냐면요, 사실은 러시아하고 이제 계속해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이거는 굉장히 신경전인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쟁은 2022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2022년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기 8년 전에 2014 년에 정부의 교체가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약 $5 billion 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소개해 드렸다시피 미국은 제2 대영 제국으로서 대영 제국이 한 팔리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러시아를 이제 굴복시키거나 러시아를 확보하거나, 혹은 러시아를 그 포위해서 이제 그를 뭡니까? 천천히 진 빼는 작전이죠.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역사를 다시 상고해 보시면 우리 놀만디 상륙 작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누구였죠? 내륙에서는 우리 그 스탈린이 공격을 하자고 우리 그 테헤란 회담에서 1943년 11월 달 10 월인가 11 월에 서로 협정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 공산 스탈린 러시아가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일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때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일 때 피크 타임에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이 자유우방의 넘버 원 우방이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45년 종전 직전에 러시아가 이제는 로일 전쟁에 지는 원수를 갖겠다고 이제는 그 만주에서, 지금 우리가 말한 녹든도 북쪽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청나게 이기고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무엇이 차단됐죠? 기름이 차단됐어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해서. 그리고 고무가 차단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지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파죽지세로 러시아가 몰고 들어오면서 자기 우방인 미국과 이제는 만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이제 과달카날에서 이제 이기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의 그 일본의 그 해군 함대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1940 년도에 41 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군함이 항공모함이 8 대인가 9 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11 대죠. 대단한 해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very 그 이길 수 없는 맞짱을 뜰 만한 상대였죠. 그래서 이것을 subdue, 항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유도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싱가포르에 석유 생션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일본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명예롭게 죽든지 항복을 하든지
하는 귀로가 사실은 이미 1941년 전쟁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직위로 예정된 전쟁이었죠. 시간만 끌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여튼 우리의 원수였지만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고 사실은 그 하와이를 기습했습니다. 근데 하와이를 기습할 때 미국이 몰랐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가장 우수한 UDT의 Germany 뭐 독일을 이긴 그 미국 그 정보력이 몰랐다.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이것도 another conspiracy지만 뭐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들어가서 유도된 전쟁에 사실은 일본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일본 사람은 굉장히 그 껍데기만 이겼죠. 왜냐하면 진짜 그 뭐 가장 중요한 그 뭡니까 항공모함은 다 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껍데기 뭡니까 그림만 요란스러운 폭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미국의 전체가 일어나서 대일본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제는 완벽한 이제 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일본이 이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애국심 1945년 놀만디에 승리한 미국의 애국심이 충천해서 3명의 조종사가 우리도 가미가제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냥 가미가제 하자. 그래갖고 다시 라운드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뭡니까 그 휴일 연료 탱크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미드웨이 해전에 개입돼서 지금 그 항공모함에 직격탄을 날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유턴이 돼서 태평양 전선의 힘이 영국의 그 당시에 뿌락지로 시작된 일본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완전히 이제는 항복하기 일보 직전이죠. 러시아는 위에서 쳐들어오고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퇴각 상태에 있어서 남진아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본토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는 러시아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일본을 서브두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태평양 전선을 확보하게 되죠. 왜? 전리품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1905년에 그 스시마 대전에서 패배한 것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본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전리품으로 당연히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일본을 원하겠죠. 근데 일본을 갖다가 만약에 러시아한테 주게 되면 헤제모니의 파워에 굉장히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미국은 전쟁에 이겨도 하와이에서 반대편에 있게 되고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제 일본까지 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되니까 이제 트루만 대통령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무엇을 했습니까?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일본은 이제는 항복을 했죠. 그래서 일본은 누구한테 들어가게 됐습니까? 완전 무장 해제를 당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이제는 미국의 그 군정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일본은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부를 획득하게 됐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본은 지금 우리 나가사키 히로시마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한 피해가 났으니까 보상을 해달라 뭐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는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나고 미국의 승리가 되었죠.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이제는 미국하고 소련, 어제까지는 우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극렬한 최고의 공산주의자, 강력한 공산주의자 스탈린 하에 공산주의 나라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친구이던 사람이 이념 전쟁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원수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닉한 것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1945년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약 30년 시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럴 때 서구의 최고 오방인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무시무시한 소련 공산주의가 최고 오방이었고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멤버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이제는 좀 더 감성을 지나서 우리가 이성적, 객관적으로 이제는 다시 다이제스트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속된 것은 이제 우리가 뿌락지 정부가 들어갔다고 누가 발표했죠? RFK 대선 주자, 지금 트럼프를 인준한 대선 주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빅토리아 눌란이 들어가서 이제는 뿌락지 정부를 세우고 이제는 러시아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죠. 러시아는 소비에트는 1990년대 무너지고 이제 그때 다 죽는다 그랬어요. 러시아가 지구에서 없어진다 하는 것이 소문이 파다하게 신문에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티클이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 30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릴 열도를 두고 내고하는 기간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쿠릴 열도를 2개를 일본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는 언제 파기됐냐? 2018년 3월 달에 1월 달에 파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쿠릴 열도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지금 이제 미국의 뿌락지 전선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틈을 주게 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러시아가 노했습니다. 근데 노한,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2018년 1월 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우선 지금 핫산다리 거기를 재개발 계획을 북한하고 사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축구공처럼 발길로 채이던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시진핑에 의해서 초청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춘을 통해서 태평양 전선을 확보하려고 시진핑이 러시아랑 경쟁 상태에서 누가 선수를 쳤느냐? 러시아가 선수를 쳤죠.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시면서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이제스트 하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가장 중요한 디베이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카멜라가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런 민족 여기는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죠. 그걸 지원하겠다 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미국의 하고 나토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목전까지 갔다.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로 너를 핵탄두를 다룰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비쳤습니다. 이제 그러자마자 디베이트가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 보고 드렸죠. 경합주가 538개인데 트럼프가 300개 이상을 차지했다는 그런 스타디가 나왔다라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ET라는 데서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건 하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내부 공격, 즉 미국의 무기고 필요한 이것을 위해서 지금의 영국 80대 새로운 총리 스타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입니까? 이 장거리 미제 혹은 영국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집어넣는 것을 연기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전쟁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시간을 버는 작전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설리반 이제 국가 안보 보좌관이 참석했죠. 그리고 스타머라는 영국 그 총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미팅이길래 영국 총리가 직접 방문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국과 미국은 섬나라입니다. 유라시아 대국의 제일 끄트머리 서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영국, I'm sorry,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제 G7의 나라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더치.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참석을 안 했습니까? 프랑스가 참석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토의 전쟁의 주동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영국, 그다음 프랑스, 독일인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고해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러시아 자원이 생션으로 자기 발에 발등을 싸서 자원이 없으면서 동시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금을 못 캐간다. 더 이상 자원을 못 캐간다 하고 니제르서부터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너희들 철수해라. 그래서 뭡니까? 자원을 지금은 1%의 마켓 가격으로 100분의 1로 흡수하던 그 영국, 그다음 프랑스, 독일의 전략에 금이 갔다는 얘기죠. 결국에 뭡니까? 그들이 sustainability가 지금 현재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20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 유럽이 모든 economy, policy, 그다음에 dogma,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 공산주의 이건 서구 유럽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는 싹쓸이 했어요. 그게 1800년대죠. 가서 보니까 자원이 천지가 자원입니다. 우라늄 뭐서부터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뭐 엄청난 자원을 확보를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를 나눠 가졌죠. 네덜란드, 독일, 영국. 거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들은 힘이 없었는데 이제 반기를 듣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특히 지금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때는 뭡니까? 스스로 유럽이 러시아에 생션을 걸어서 기름 수입이 없어질 때 있을 뿐만 아니라 노드 스트림 거기 파이프라인이 끊었어요. 누가 끊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여러분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됐죠. 근데 린지 그레함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거기에 약 15 trillion dollar worth of의 지하 자원이 있다. 그래갖고 60만 명을 죽이던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 미군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우리 아이들을 죽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입니까?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징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자라고 있어요. Meanwhile 반대편에 러시아는요 계속 발란티어가 나고 있습니까?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들 말이야 우크라이나 다 죽였는데 아니 왜 푸틴은 전면전을 안 벌이고 저렇게 뒤로 자꾸 빠꾸하고 우리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 우리는 전쟁을 원해 하는 압력을 푸틴이 국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력하에서 푸틴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트럼프가 와서 종전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이미 너무 방대해요. 국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자원이 많아요. 수산자원, 농산자원, 지하자원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가져가지고 더 이상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골치만 아파요. 거기 German 나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빨리 어느 서인가 금을 걷기를 원하는데 갖기를 원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크리미아. 왜 그럽니까? 블랙시로 자기의 뭡니까? 군함을 정박시킬 블랙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미아 남쪽으로는 그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원치를 않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여론이 푸틴 저거 그냥 해치워라. 옛날 우리나라였으니까 접수해라 하는 엄청난 많은 그런 프레셔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굉장히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진짜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교회를 세워봐서 아는데 정말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산당이란 이념이 갑자기 유럽에서 들어와서 서구 유럽에서 들어와서 몽땅 다 죽였어요.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비참한 공산주의에서 고생을 하다가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정말 최악으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지금 경제적으로 약 12위까지 올려놨어요. 기름 장사 해갖고 가스 장사 해갖고 그리고 뭡니까? 농산물을 어디다 팔아요? 중국 부자들에게 팔아요. 몽골을 통해서. 그래서 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지만 뭡니까? 러시아에 대한 굉장한 민족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러시아에 대해서 톨스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작 또 명품 음악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하나로 뭉치고 있고 유럽은 지금 뿔뿔이 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 나라가 되는 합중국하고 비슷하죠. 이유가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누가 이탈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불란서가 오 마이 갓 자원 없어 못 살겠어. 그래서 누가 지금 또 계속 이기고 있습니까? 르펜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는 누가 졌어요? 마크론이 졌습니다. 유지는 하고 있지만 독일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보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도 누가 일어났습니까? 그 영국의 지금 그 대단한 보수들이 우리는 정말 진짜 브릭스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영국의 그 보수 운동, 불란서의 그 옐로우 리본 보수 운동, 독일, 벨기에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발을 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유럽에 사실은 유럽 전체를 가진 것만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폴란드죠. 그래서 미군이 제일 많이 투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비밀스러운 핵무기, 군사 무기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폴란드를 설득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남자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나섰죠. 그래서 지금 최고 육군이 주도하고 있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그럼 두다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나라 현재로서 미국의 반대를 할 수 없으니까 EU에 나가 있는 자기의 대표자 폴란드의 대표자 브라운 대표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Go home, 블링컨. 우리 애들을 죽일 수 없어. 우리는 돈도 낼 수가 없어. 여태까지 협조를 해왔지만 더 이상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토와 EU의 균열이 같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나토가 복합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하기에는 지금 내부에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가장 유럽 지금 섬나라 영국과 섬나라 미국을 빼놓고 유럽 컨티넨트, 유라시아 컨티넨트에서 최고로 실력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에 뭐가 없어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가 없습니다.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아프리카에서 철수를 요구당했습니다. 싸울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은요, 최고의 타격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독일이 무너진다면 서구 유럽의 경제에 엄청난 치명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 자체가 EU의 정책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은근히 발표하고 있고 불란서도 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은 이제는 반반으로 끝나겠죠. 푸틴도 자기의 남자들을 지금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블리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원은 많지만 국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띄우면 끝까지 싸우겠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서구 유럽이 뭡니까 로만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제일 원하는 나라 러시아를 여러 번 침략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진 적이 없어요.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싸우겠다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뿌락지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어떤 전쟁터입니까? 이제 서구와 동구가 만나는 전쟁터죠. 동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도 미국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들이 전부 기다리는 것은 누굽니까?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처럼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트럼프가 대선의 그 디베이트 직후에 지금 현재 경합주에서 머조리티가 이긴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독일도 슬쩍 빠지고 불란서도 슬쩍 빠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트레스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 또 트럼프의 foreign policy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또 새로운 면으로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